폴터가이스트. 소리를 내는 유령이라 하면 섬찟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얘기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폴터가이스트란 정확히 무엇인가? 유령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발현된 것인가? 폴터가이스트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선 쉽게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 호텔과 오리건주의 농가에는 소리를 내는 유령인 폴터가이스트를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켄터키주의 한 술집. 이곳의 단골 손님들은 살인 사건 때문에 폴터가이스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편 소리의 근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목격자들에겐 과학적인 해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들은 폴터가이스트를 본 순간의 경이와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스톤 호텔은 매사추세츠주의 애쉬랜드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보스턴에서 48km 거리에 있는 이 호텔은 폴터가이스트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1976년 봄날의 경험으로 로빈 힉스의 가치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호텔의 다락은 한때 주거용으로 쇠를 놨는데 로빈은 아내와 이 방에서 묵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웬 여자애가 공을 튀기면서요? 랄라랄라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죠. 호텔 전체를 다 둘러봤는데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요. 며칠 후 친구가 저한테 혹시 얼마 전에 조카를 데려온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 친구 말로는 웬 꼬마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목격자는 로빈 말고도 또 있었다. 춤추는 여자아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죠. 호텔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틱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바로 위층에서 그 여자아이가 춤추는 소린가 싶었죠. 당시 호텔은 한창 수리 중이었다. 사장인 캐피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 날 아침엔 문이 열려 있었다. 전등도 분명히 껐는데 어둠 속에서 호련히 불이 빛나고 있었다. 종업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은 무척 바빴죠. 일을 마치고 여종업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팁을 세고 있었고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루가 좀 삐걱거렸는데 조용할 때는 그 소리가 좀 거슬리거든요. 사람이 지나갈 때나 뭐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지나간 사람도 없는데 난데없이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종업원들은 기겁해서 돈을 들고 그날 밤 다들 떠났습니다. 존스톤 호텔의 직원들은 저마다 괴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기 트럭 있는 자리에 제 차를 세웠거든요. 걸어가면서 호텔을 돌아봤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창문을 보니까 연두빛이 도는 불이 켜져 있지 뭐예요. 저는 차로 돌아가서 히터를 켜고는 다시 건물 쪽을 봤는데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는 불이 완전히 꺼졌죠. 귀신이 물건을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도 있다. 주방 종업원들이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담뱃갑이 떠오르더니 테이블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귀신의 장난을 목격했다는 얘기는 점차 늘어났다. 귀신의 힘에 떠밀려 지하실로 굴러떨어졌다는 여종업원 얘기, 이상한 발소리, 갑자기 촛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현상 등 기이한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방의 문은 꼭 정해진 시간에 잠그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방에서 누가 지나가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흐릿하게 창문에 비친 게 아니라 뭐랄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령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이겠거니 하고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죠. 문도 잠겨 있었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는데 후회가 되네요. 나쁜 유령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령을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피로 얼룩진 이 호텔의 역사는 이 지역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호텔은 1832년 존스턴 선장이 만들었다. 주요 고객은 젊은 철도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술과 도박에 탐닉했고 종종 그로 인해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스톤 선장은 카드놀이를 하다 손님 몇 명을 죽이고 지하실에 암매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희생자들과 선장의 유령이 오늘날까지 호텔을 떠돈다는 것이다. 비극은 또 있었다. 근처에 있는 철로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1명은 전 지배인이었고 다른 1명은 어린 소녀라고 전해진다. 이들의 유령도 호텔을 떠돈다고 했다. 그냥 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떠도는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요. 물론 위험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뭐 한때 뭘 모르던 시절에는 저도 유령을 우습게 알고서 농담 삼아서 뭐 유령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령은 정말이지 강력하고 또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요. 점술가 라파엘 비보는 이 호텔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폴터가이스트의 출연 횟수만으로도 초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망상증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느끼고 보고 만진 경험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호텔에 무언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폴터가이스트는 헌팅과는 다르다. 폴터가이스트는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 호텔에 갔을 때 이걸 알겠더군요. 바로 20-30m 인근에 철로가 있었어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건물이 진동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기차가 지나간 지 한참 후에도 건물이 흔들릴 수 있을까? 진동의 여파가 그렇게 길 수도 있을까? 또한 그로 인해 건물의 벽이나 마룻바닥에서 기이한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건물의 들보와 기둥에 진동이 전달되면은 소음이 발생하게 되죠. 들보 위에 얹혀 있는 판이 수축하거나 또 팽창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때로는 꽝꽝 시끄럽게 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소음을 발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연구가들은 호텔 건립 후에도 초과학 현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문이야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초과학 현상이란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죠. 이 지역엔 그런 기록이 없었어요. 여자아이가 기차에 치였다는 기록이 있긴 한데 아마 그 사건을 귀신의 출현과 연관시킨 것 같습니다. 투숙객이나 종업원들 대부분은 존스턴 호텔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해 알고 있다. 이들 모두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을 착각했다는 말인가? 마술을 하면서 속임수를 쓸 때 사람들의 기억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죠. 일단 사람들이 뭔가를 기억하게 되면 마술사로선 아주 편해집니다. 초과학 현상도 이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어떤 현상을 인정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엔 그와 연관된 것들은 그냥 믿게 되는 경향이 있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이건 환상이건 이 점만은 분명하다. 존스턴 호텔이 있는 한 괴담은 계속될 것이다. 초과학적 현상의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폴터가이스트가 자주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폴터가이스트는 어린이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일까? 프랭크 워커 부부는 두 딸 타라와 데본과 함께 오리곤주의 농가에서 살고 있다. 이들 가족의 집은 킹스밸리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땅은 한때 아이작 킹이란 사람의 소유였는데 그는 1866년 자신의 농장에서 총에 맞고 사망했다.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신문에는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번째는 총기 사고라는 주장이고요. 3번째로 가족에 의해 암살됐다는 말이 있는데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 집 주변은 킹의 유령이 나타나는 곳이란 전설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다. 워커 일가는 이사 온 날부터 집에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족 모두가 직감을 했죠. 타라가 먼저 저한테 이상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예전 집은 새 집이었는데 이 집은 낡아서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타라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라고 했어요. 당시 7살이었던 데본도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부모에게 얘기했다. 누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닫혔고요.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데본의 언니 타라도 이상한 현상을 몇 차례 목격한 후 집안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믿게 됐다. 왜 유령의 집이냐면은요. 저희가 이사 오자마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문이 꽝 닫히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발소리도 나고 그랬었으니까요. 워커 부부는 처음엔 딸들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러려니 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 도중에 손님 입에서 귀신이란 말이 터져나왔다. 갑자기 TV가 켜지고 주방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왔죠. 다용도실에 둔 고양이 먹이가 바닥에 흩어지고 있었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남편하고 저도 아이들 말을 믿게 됐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갑자기 저희한테 화를 냈어요. 언니랑 제가 싸웠는데 아무튼 TV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었죠. 안에서 잠그는 문이었거든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잠기죠? 폴터가이스트는 종종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 프랭크는 사업상 필요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부인과 함께 집안과 사무실 곳곳을 뒤져봤다. 서류가 발견된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그게 상자 아래에 깔려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고서는 또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책상은 따로 있었고 애들이 장난친 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상자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애들이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귀신인지 뭔지 알 바는 없지만 제발 우릴 그만 괴롭히고 이 집을 떠나달라고 했죠. 그러나 폴터가이스트의 태도가 변하자 프랭크의 화도 누그러졌다. 폴터가이스트는 프랭크를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다. 차를 몰고 문 앞에 접근하니 빗장이 스르르 풀리며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마침 프랭크에겐 열쇠가 없었다. 아빠가 엄마랑 저희한테 혹시 대문을 열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우리는 안 열었죠. 아마 유령이 열었을 거예요. 워커 부부는 유령 사냥꾼인 데이브 웨스터와 샤론 길을 불렀다. 데이브와 샤론은 유령 탐지 도구를 동원해 이 집을 조사했다. 저야 유령을 봤으니 유령을 믿죠. 유령은 있습니다. 기계로 그 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령의 질량과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기록할 수도 있죠. 뭐 대단히 특수한 도구가 필요할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면 충분하죠. 사진 중간에 뭔가 흐릿한 영상이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제키가 직접 찍은 사진에도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 있어요.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딸아이 뒤로 희뿌옇게 뭔가가 있는 장면이 포착됐죠. 데이브와 샤론은 직감과 사진 자료, 열판독 작업을 통해서 이 집에 유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커 부부는 처음엔 집안에 유령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했다. 그러나 데이브와 샤론은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 부부는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작업을 주의 깊게 지켜봤죠. 그러면서 유령이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나 봐요. 데이브와 샤론은 유령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폴터가이스트와 청소년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의 설명에 타라와 데브는 마음을 놓았고 폴터가이스트에 흥미를 보였다. 유령 사냥꾼들이요. 어른보다 저희가 유령을 잘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폴터가이스트와 아이들과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전형적인 폴터가이스트는 재미있는 물리적 운동을 수반하죠. 물체가 움직인다든가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주로 청소년들이 잘 목격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고 또 이웃과 동떨어진 곳에 사는 가족들한테 유독 잘 발생한다는 현상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처음 시작됐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폴터가이스트를 경험하게 되면 피드백이 생깁니다. 감정은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니까 유령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의 감정적인 동요가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란 단지 사람들이 해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폴터가이스트는 참으로 성가신 것이면 분명하다. 어린 딸들이 목격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까요? 제 견해로는 처음에는 아마 장난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난을 반복하다가 그걸 사실로 믿게 된 거죠. 놀이랑 비슷해요. 심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놀이는 진행되죠. 부모도 이런 식으로 설득됐을 겁니다. 청소년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청소년 자신의 심리를 반영한 것인 경우가 많죠. 그 집에서 일어난 유령 장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이 저절로 여닫히고 물건이 이동한댔죠. 그게 꼭 유령이 짓일까요? 아이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배관 자체에서 소음이 난다는 주장이 있다. 낡은 배관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원래 배관 설비는 소리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이웃의 목소리가 종종 배관 설비를 타고 흘러들어오기도 하죠. 자동차가 문에 접근하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현상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나 건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주변부의 바람 세기가 강해지고 풍속이 빨라집니다. 이럴 때 차를 대문으로 몰고 가면은 차 주변의 바람도 강해지고요. 따라서 문에 가해지는 바람의 세기는 한층 더 세지죠.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워커 부부는 여전히 초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딸들의 신념도 확고하긴 마찬가지다. 글쎄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런 말 못 할 거요. 사랑, 죽음, 배신은 컨트리 음악의 주요 소재이자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헝키 ton크가 울려 퍼지는 바비 맥키의 뮤직 월드. 오하이오주에서 신시내티 강을 거쳐 켄터키주의 와일드로 가보자. 컨트리 가수 바비 맥키는 1978년 이 클럽을 열었다. 그의 부인 자넷은 당시 두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건물을 처음 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사실 전 처음부터 좀 망설여졌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본 순간 기절할 뻔했죠. 클럽 안으로 들어가니 불이 제멋대로 깜빡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났어요. 맥키 부부는 클럽을 새로 단장했는데 이때 사다리가 갑자기 자넷을 공격했다고 한다. 사다리가 글쎄 사람이 걸어오는 것처럼 저벅저벅 저한테 다가오더라니까요. 제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절 덮치는데 다행히 그때 칼이 절 밀쳐냈고 사다리는 넘어졌죠. 제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을 밀쳐낸 후에도 사다리는 계속 움직이다가 저절로 엎어졌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악한 힘이 느껴졌어요. 1930년대 조한나라는 여성은 애인 로버트 랜돌이 죽은 후 이곳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그 후로 조한나의 유령이 이 건물에 나타나 죽은 애인을 찾아 헤맨다는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괴담은 저술가 더그 헨슬리에게도 전해졌고 그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클럽 대표 바비 맥키와 조한나 사이엔 묘한 연관이 있었다. 바비가 태어났을 때 모친은 랜디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바비 맥키가 아니라 랜디 맥키였습니다. 어릴 적 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친이 갑자기 이름을 로버트 랜돌 맥키로 바꿨죠. 자넷은 공포에 휩싸였다. 조한나의 유령이 바비를 로버트 랜돌이 환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서였다. 그러면 유령이 자넷을 질투하고 해를 입힐까봐 두려웠다. 2층을 청소하던 자넷은 누군가 자신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저도 안 떠밀리려고 발버둥을 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운이 빠져서 굴러떨어지고 만 거예요. 하지만 있는 힘껏 난간을 붙잡았어요. 왜냐면 임신 중이었으니까요. 결국 바닥까지 굴러떨어졌는데 순간 눈앞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듯도 싶고 아무튼 이상했죠. 칼로스는 자넷이 유령의 공격을 받았다는 2층의 숙소에서 지냈다. 칼은 당시의 기이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주쿠박스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플러그를 빼놓고 2층에서 잠을 잤는데 어디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래층에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플러그는 꽂혀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분명 전 2층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주쿠박스에서 나오는 바로 그 노래였죠. 바비도 아내와 인부로부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유령 따위는 없다고 단정해버렸다. 클럽에 제 모든 걸 바쳤죠. 전 재산을 투자했고 클럽이 잘 되길 바랬는데 유령이 떠돈다면 손님이 오겠어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컨트리 음악에 제 인생을 걸었는데 귀신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자넷의 신념도 확고했다. 자넷은 클럽에 불길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고 믿었다. 저 혼자 있을 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제 주변에 유령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유령의 숨결이랄까. 조한나의 유령은 제가 클럽에 있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밤마다 유령에 시달리는 아내를 위해 바비는 공연 때마다 그의 히트곡을 꼭 부른다. 제목은 조한나. 이 클럽에 나타나는 유령은 조한나뿐이 아니다. 인근에서는 북부 켄터키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1896년 스콧 잭슨은 임신한 여자친구 펄을 살해했는데 여기엔 알론조 월링도 가담했다. 이들은 지하 우물에 펄의 머리를 안매장했다고 한다. 그러면 유해가 강물에 떠내려가리라 믿었다고 한다. 스콧과 알론조, 펄의 유령도 이 클럽에 나타난다고들 했다. 바비 맥키의 경비원도 유령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보안 점검 중
무대 뒤에서 낯선 목소리를 들었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향했다. 동료 하나가 무대로 올라가서 왼쪽 문으로 들어갔고 저는 반대쪽 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대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레리가 유령 불침번을 서고 있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주민 리치 로슨이 클럽에 춤을 추러 왔다. 그날 이후 리치도 어쩔 수 없이 괴담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고 만다. 옷깃의 핀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춤을 추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노래를 흥얼거렸고 기분도 좋았죠. 그런데 세면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이 넘어지더니 갑자기 변기 옆 칸막이로 날아갔어요. 누가 장난을 치나 주변을 둘러봤죠. 그런데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리치는 까무러칠 뻔했다. 19세기 말엽의 복장을 한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팔자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저를 치거나 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화장실 안이 너무 더웠죠.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빨리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복도까지만 간신히 기어나오곤 탈진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죠. 레리는 욕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바닥에 쓰러진 리치를 발견했다. 리치는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겁에 질려 있었다. 검은 트렌치 코트 차림의 남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옛날 스타일이랬죠. 코수염도 길렀댔고요. 알론조 월링의 사진을 보여주자 리치는 단번에 그 남자가 맞다고 했다. 리치는 스콧과 알론조의 교수용 사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눈에 익었다. 1897년 교수영장엔 판사와 신부도 있었죠. 제가 모자를 벗으면 그 신부님과 아주 비슷해요. 리치는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리고 클럽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꾸준히 이 클럽을 찾아온다. 귀신은 제가 여길 떠나길 바라죠. 제가 끼어든다고 생각하는지 절 쫓아내려고 해요. 하지만 전 안 가죠. 저는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고 바비는 훌륭한 가수니까요. 게다가 전 춤추는 게 좋아요. 리치는 유령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한편 레리는 귀신으로부터 리치와 수많은 손님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한다. 제 생각은 이래요. 귀신들은 아마 제가 떠나기를 바랄 거리요. 저만 없으면 자기들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귀신은 악하고 저는 선하죠. 이건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자넷은 이 클럽에서 벌어진 모든 기괴한 현상이 자신을 노리고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저에 대한 복수예요. 제 남편이나 아이들에겐 아무 일도 없었죠. 가족 중엔 저한테만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들은 논외로 하고 저희 가족만 놓고 봤을 땐 귀신은 저만 노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바비 맥키 뮤직클럽의 단골 손님들은 모두 선과 악의 대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악한 폴터가이스트를 무찌를 영매를 찾아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직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만다. 그러나 바비 맥키 뮤직클럽의 단골 손님들은 귀신에 맞서 싸울 영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저는 영적인 힘과 치유력을 타고났어요. 투시력이 있어서 귀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투척력도 있어서 귀신이 제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죠. 에코 보디는 유령 넷을 만났다고 한다. 임신한 2명의 여성, 즉 조한나와 펄의 유령, 그리고 펄을 죽인 2명의 살인자 알론조와 스콧의 유령. 에코가 처음 방문했을 때 자넷은 매우 난감했다. 에코가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사실 전 겁이 났어요. 저를 보더니 제 뒤에 조한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죠. 농담이냐고 물었는데 정말 제 뒤에 있댔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에코는 바비 맥키 뮤직클럽의 유령들과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 스콧과 펄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대화를 거절하더라도 노력을 해봐야죠. 그쪽으로 오라고요? 아, 알았어요. 아, 여기요. 펄,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싫다고 하네요. 스콧, 내 말 들려요? 제발 여기를 떠나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가 끝난 후 에코는 지하 우물로 내려갔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요. 좋을 게 없잖아요. 앞으로는 다시는 기괴한 일들이 없기를 바래요. 소용돌이 같았죠. 악한 기운이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죠. 지옥에서 직접 보낸 기운처럼요. 여긴 도살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물은 지옥의 입구죠. 우물을 파보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예요. 폴터가이스트의 증거요. 클럽의 대표와 손님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에코는 유령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설득하는 중이다. 조한나와 알론조의 유령은 동의했다고 한다. 에코는 소위 정화의식을 행한다. 건물에서 조한나와 알론조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래요. 자, 알론조. 네. 저 세상으로 가고 싶죠? 네. 여기서 떠나고 싶은 게 확실하죠? 네. 비록 유령 둘은 아직 남아있지만 에코가 유령 둘을 떠나보낸 후 확실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약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전설은 여전하다. 적어도 바비의 구슬픈 노랫가락 속에선 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클럽에서 폴터가이스트를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극은 동일한데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 것과 비슷하죠. 차이는 있지만 모두 폴터가이스트를 마음에서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감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우리의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영혼과 사람이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죠. 심리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란 인간의 감성과 관점이 착각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강조한다. 목격자들의 배경을 조사해 보세요. 경비원은 남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직업이 경비원이니까요. 귀신이 누구를 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귀신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 마음속에서 일종의 자기 기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자기와 귀신이 중대한 연관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에코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심리적으로 유발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누구나 주목을 받기를 원하죠. 집에 가서는 귀신이 클럽에서 나한테 무슨 일을 했다를 자랑처럼 늘어놓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라면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귀신이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원인은 건물 구조 자체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건물은 아주 먼 곳의 소리까지 잘 들리게끔 지어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커다란 우물은 철로 아래를 지나고 강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수로는 소리가 들락거리기에 아주 좋은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통신의 경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용한 날이면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하고도 교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곡 반대쪽에 있는 소리가 포착되면 마이크로 증폭된 것처럼 이 통로를 타고 건물 전체로 울려 퍼지죠. 이런 건물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건물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플러그를 꽂을 때도 문제가 많죠. 전체 배선에 무리가 가서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깜빡거릴 수도 있죠. 그러나 바비 맥케에게 중요한 건 음악과 클럽이다. 그에게 폴터가이스트 얘기는 말 그대로 얘기일 뿐이다.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믿고 싶지도 않고요. 과연 누가 이 현상을 해명해낼지는 모르지만 여기엔 보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비 맥키는 초과학적인 현상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신비한 현상의 원인 규명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폴터가이스트의 목격담엔 공통점이 있다. 목격자는 유령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감지한다. 이는 유령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베리 콜빈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한다. 쉘 오일사의 화학연구원 시절 폴터가이스트를 알게 된 그는 이 현상엔 기존의 과학으론 해결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그런 현상이 영국 요크셔 리즈 인근에서 보고됐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분명했습니다. 호텔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묵고 있던 중에 생긴 일이었어요. 아들이 폴터가이스트의 중심부에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콜빈과 쉘 오일사 직원들은 달걀이 호텔 로비를 날아다니는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한다. 달걀은 천천히 공중에서 이동했죠. 끈에 매달린 것처럼 이동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달걀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부딪혀서 깨졌는데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던져서 깨진 것하고는 동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콜빈은 다른 목격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집을 찾아냈다. 그 소리는 에릭이란 유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 같았다. 몇 번 연속으로 두드리냐에 따라서 각기 상징하는 고유한 알파벳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번을 두드리게 되면 알파벳 M에 해당하고요. 두드리는 소리는 이름의 철자였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로웠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 두드리는 소리와 영혼이 연관되어 있다는 전제가 되니까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죠. 해석해보니 신호를 보낸 이는 그 집에서 살해됐고 시신이 아직도 집 아래에 묻혀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발굴 작업은 거절당했지만 콜빈 박사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대해선 확신하고 있다. 왜냐면 에릭이 두드리는 소리는 특정 인물과 강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여자아이가 없을 때는 에릭이 아무런 활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릭은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힘이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마음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누구의 마음인가? 여자아이의 마음인지 또 엄마의 마음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콜빈은 이제 막 실마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불가사의를 설명하기 위해선 과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자 앨런 골드와 토니 코넬은 소위 목격자 혹은 유령의 대변인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어떤 폴터가이스트 현상에서는 의사소통을 암시하는 듯한 두드리는 소리가 울린다고들 하죠. 현상의 중심에 있는 존재 못지않게 목격자들도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현상의 목격자, 즉 대변인들이 폴터가이스트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어요. 에릭 사건으로 고심하던 콜빈 박사는 쉘 오일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착수했다. 폴터가이스트 연구소를 차린 것이다.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만 해도 정말 다양합니다. 전 최첨단 장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욱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파헤쳐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이 작업을 우습게 볼지도 모르지요. 고급 장비를 다 동원해봤자 폴터가이스트에 대해서 뭐 그리 대단한 걸 알아내겠느냐고 말입니다. 콜빈 박사는 연구소를 세우고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연구할 과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직접 스카우트했다. 아니요,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예.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해도 한 일주일 후에는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차라리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주민에게 직접 조사를 의뢰하고 저희 쪽에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때는 그렇게 하고 정말 믿을 만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저희가 직접 비행기로 현장을 탑사하는 식으로요. 대체로 한두 시간이면은 현장에 도착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조사 방법과 섬세한 직감을 결합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콜빈 박사와 연구원들. 이들은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바람이나 물리, 전기처럼 과학자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폴터가이스트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실험적인 증거만을 신봉하는 측과 라파엘 비버처럼 초과학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측의 대립은 여전하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영혼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주변엔 뭐 장난꾸러기도 있고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도 있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영혼은 육신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팩시밀리나 라디오, TV는 어떤가요? 한 방에 TV나 라디오를 너댓 때쯤 갖다 놓고 제각기 다른 채널을 수신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선 아무 거부 반응 없으시지요? 그럼 인간의 정신도 동시에 여러 채널과 교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록 폴터가이스트를 일으키는 근원에 대해선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현상 자체는 인정하고 그 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인물 앞에서만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폴터가이스트에 대해 드는 의문점에 대해선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관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환원된다. 가장 큰 문제는 관찰자의 마음에 있죠. 어떤 암시가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그에 관련된 일들은 죄다 진실이라고 믿을 거니까요. 폴터가이스트처럼 초과학적인 경험도 결국은 인간의 통제 영역 내에 있습니다. 자간과 소원을 반영한 현상에 불과하죠. 소원은 때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신념과 대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폴터가이스트도 경험의 일종입니다. 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 현상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얼만큼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심리학자와 과학자 모두 폴터가이스트에 대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진실은 폴터가이스트의 목격자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전히 미스테리인지도 모른다. 바빴죠. 일을 마치고 여정업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팁을 세고 있었고,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루가 좀 삐걱거렸는데 조용할 때는 그 소리가 좀 거슬리거든요. 사람이 지나갈 때나 뭐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지나간 사람도 없는데 난데없이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종업원들은 기겁해서 돈을 들고 그날 밤 다들 떠났습니다. 존스턴 호텔의 직원들은 저마다 괴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기 트럭 있는 자리에 제 차를 세웠거든요. 걸어가면서 호텔을 돌아봤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창문을 보니까 연두빛이 도는 불이 켜져 있지 뭐예요. 저는 차로 돌아가서 히터를 켜고는 다시 건물 쪽을 봤는데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는 불이 완전히 꺼졌죠. 귀신이 물건을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도 있다. 주방 종업원들이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담뱃갑이 떠오르더니 테이블을 따라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귀신의 장난을 목격했다는 얘기는 점차 늘어났다. 귀신의 힘에 떠밀려 지하실로 굴러떨어졌다는 여종업원 얘기, 이상한 발소리, 갑자기 촛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현상 등 기이한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방의 문은 꼭 정해진 시간에 잠그곤 했는데 어느 날 밤 그 방에서 누가 지나가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흐릿하게 창문에 비친 게 아니라 뭐랄까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령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람이겠거니 하고 거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죠. 문도 잠겨 있었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는데 후회가 되네요. 나쁜 유령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령을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피로 얼룩진 이 호텔의 역사는 이 지역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호텔은 1832년 존스턴 선장이 만들었다. 주요 고객은 젊은 철도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술과 도박에 탐닉했고 종종 그로 인해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스톤 선장은 카드놀이를 하다 손님 몇 명을 죽이고 지하실에 안매장했다고 한다. 그래서 희생자들과 선장의 유령이 오늘날까지 호텔을 떠돈다는 것이다. 비극은 또 있었다. 근처에 있는 철로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1명은 전 지배인이었고 다른 1명은 어린 소녀라고 전해진다. 이들의 유령도 호텔을 떠돈다고 했다. 그냥 유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떠도는 심정이 이해가 되니까요. 물론 위험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뭐 한때 뭘 모르던 시절에는 저도 유령을 우습게 알고서 농담 삼아서 뭐 유령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령은 정말이지 강력하고 또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요. 점술가 라파엘 비보는 이 호텔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는 폴터가이스트의 출연 횟수만으로도 초과학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된다고 한다.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망상증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느끼고 보고 만진 경험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호텔에 무언가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죠. 폴터가이스트는 헌팅과는 다르다. 폴터가이스트는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다.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 호텔에 갔을 때 이걸 알겠더군요. 바로 20-30m 인근에 철로가 있었어요. 기차가 지나가면서 건물이 진동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기차가 지나간 지 한참 후에도 건물이 흔들릴 수 있을까? 진동의 여파가 그렇게 길 수도 있을까? 또한 그로 인해 건물의 벽이나 마룻바닥에서 기이한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건물의 들보와 기둥에 진동이 전달되면은 소음이 발생하게 되죠. 들보 위에 얹혀 있는 판이 수축하거나 또 팽창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때로는 꽝꽝 시끄럽게 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소음을 발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연구가들은 호텔 건립 존스톤 호텔은 매사추세츠주의 애쉬랜드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보스턴에서 48km 거리에 있는 이 호텔은 폴터가이스트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1976년 봄날의 경험으로 로빈 힉스의 가치관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호텔의 다락은 한때 주거용으로 쇠를 놨는데 러빈은 아내와 이 방에서 묵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웬 여자애가 공을 튀기면서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지나갔죠. 호텔 전체를 다 둘러봤는데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요. 며칠 후 친구가 저한테 혹시 얼마 전에 조카를 데려온 적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 친구 말로는 웬 꼬마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대요. 목격자는 로빈 말고도 또 있었다. 춤추는 여자아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죠. 호텔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틱틱틱틱틱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바로 위층에서 그 여자아이가 춤추는 소린가 싶었죠. 당시 호텔은 한창 수리 중이었다. 사장인 캐피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날 아침엔 문이 열려 있었다. 전등도 분명히 껐는데 어둠 속에서 호련히 불이 빛나고 있었다. 종업원들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은 무척 폴터가이스트. 소리를 내는 유령이라 하면 섬찟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폴터가이스트에 대한 얘기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폴터가이스트란 정확히 무엇인가? 유령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발현된 것인가? 폴터가이스트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선 쉽게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 호텔과 오리건주의 농가에는 소리를 내는 유령인 폴터가이스트를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켄터키주의 한 술집. 이곳의 단골 손님들은 살인 사건 때문에 폴터가이스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편 소리의 근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폴터가이스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목격자들에겐 과학적인 해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들은 폴터가이스트를 본 순간의 경이와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